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들이 있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시는 윤혜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라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와. 선생님, 어라친이란 말도 벌써 익히셨어요. 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희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명섭 작가가 저번에 어라친 애들은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거구나.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이 단어를 써야 되는구나. 깨달으셨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윤혜숙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셨고요. 글쓰기와 함께 역사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밤의 화사들이라는 책으로 한우리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경기문화재단 창작 지원금도 받으셨어요. 지으신 책으로는 청소년 소설 뽀이들이 온다, 개회도 살인사건, 말을 캐는 시간, 괴불주머니 등이 있으시고요. 장편 동화로는 번쩍번쩍 눈 오는 밤,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기적을 불러온 타자기, 나의 숲을 지켜줘 등이 있으십니다. 네, 선생님 얘기는 차차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첫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성조초등학교 이은교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바닷속으로. 작년 이맘때 저는 제주도에서 행복한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행복하게 해수욕장에서 튜브 위에 누워 넘실넘실 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아주 순조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 정도는 아니지만 큰 파도가 절 덮쳤습니다. 근데 보통 큰 파도 오는데 튜브 위에 누워있으면 튜브가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다는 거. 하지만 신이 절 도왔던 것일까요? 발이 닿았어요. 전 그대로 아빠와 동생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진맥진해서 해변에 누워있는데 동생이랑 아빠도 큰 파도 한 번 더 맞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고. 그래요? 네, 한번 네. 막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있어서. 바다에서? 예, 그래서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축농증도 있고 네네네. 코가 별로 호흡기 기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쓰고 하는 거 그 뭐죠? 스노클링. 스노클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안 되면서 눈앞이 이렇게 막 하얘지면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어떡해. 막 이런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예. 근데 다행히 구조요원이 저를 발견하고 재빨리 이제 안전한 데로 데리고 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후로 바닷물은 몸매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바다 해수욕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게요. 진짜 한번 이게 수영장하고는 달라가지고 그쵸. 바다는 한번 물에 빠지면 엄청 두려움이 생기는 발이 거죠. 안 닿으니까. 예, 맞아요.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봐 근데 이 걱정되네요. 친구는 경험을 좀 일찍 했으니까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바다와 그래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해수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 있으시거든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라친들에게 윤혜숙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강원도 하늘 아래 첫 동네 태백이고요. 어머. 그러시구나. 네, 태백입니다. 태백산. 네. 선생님 띠는 무슨 띠세요? 저는 토끼띠예요. 네. 선생님 별자리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양자리더라고요. 지금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거세요? 저는 호랑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우리 엄마는 예전에 사실 때 채백산 그쪽 밑에 동네하고 굉장히 많았대요, 호랑이가. 보셨던? 예, 그쵸. 호랑이가 굉장히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이잖아요.
뭐 일제 강점기에 뭐 멸족됐다 이런데 사실 이거 조선 시대 때 멸족이 거의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 남한 전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거기 한강 서울 위주로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인왕산이 호랑이가 제일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밀려서 자꾸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이제 민가로 내려오고 막 이래서 이제 차코갑사라고 해서 막 호랑이 잡는 군인을 아예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한 마리 잡아오면 호랑이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가죽 팔고 그다음에 이 발톱도 해가지고 장신구 만들고 또 그 발톱으로 만든 장신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그리고 웬만한 사대부 아니면 왕실 아니면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호랑이가 이렇게 순환을 당했던 것도 좀 그렇고, 원래 그 선앙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랑이를 모시는 것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동경하면서도 그러니까 당구신화에 호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왠지 호랑이가 굉장히 고독하면서도 품위와 기품을 잃지 않는 동물. 간지가 나죠. 저는 호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세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록색을 좋아했는데 초록 중에서도 왜 4월에 새싹이 막 날 때 연두에서 초록을 막 가는 그 중간 내 색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 좋아하는 동화책. 저는 뽑아보실 수 있을까요? 동화책 너무 좋아하는데 저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 혹시 우리 어라친 친구들 안 읽은 친구 있으면 이 책은 꼭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저 치킨을 너무 좋아. 그게 이 치킨이 모든 다이어트에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못 먹는데 예전에는 한 일주일 동안 치킨을 끊으면 막 꿈에 나타나요. 어떡해요? 꿈에 나타나서 먹어야 돼. 선생님 취미는 어떤 거 있으세요? 뭐 당연히 책 보는 거가 취미겠죠. 독서. 근데 이 독서를 이게 취미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이건 생활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독서 빼고 그럼 독서 빼고는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 뭐 요새는 슈퍼밴드 쭉 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 보고요. 요거 전에는 싱어게인. 정말로 요즘은 슈퍼밴드 2를 보는데 그거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 민족이 이 타고난 음악성과 이 탁월한 뭐라 그러나 이 흥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보드에 BTS가 1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이 너무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몰랐던 거지 우리 안에는 원래 그런 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슈퍼밴드 보면은 정말 비틀즈? 정말 세계적인 밴드라는 순간이 맞잖아요. 아니 정말 선생님 저라면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잘 안 보지만 이제 본다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잘생겼다 이럴 때는 선생님 바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흥이 있다. 역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3가지 고르신다면요? 3가지. 일단 책은 한 권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코스모스 책을 사놓고 왜냐하면 제가 칼 세이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칼 세이건 너무 좋아해서 이 코스모스 책을 사놓은데 아직도 완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두껍잖아요. 맞아요. 무인도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이걸로 완독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갖고 일부러 무인도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먹고 살려면 가서 뭐 없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집도 지어야 되고 또 고기도 썰어야 되고 뭐 무라도 깎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칼. 맥가이버 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일단 끓일 그릇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 그릇. 세트로 된 거 있잖아요. 차곡차곡. 그것만 갖고 가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굶어 죽지는 않을까, 최소한. 이게 뭔가 약간 이질적이지만 코스모스와 네, 백할복할과 냄비 세트. 네, 꼭 갖고 가야 돼. 네, 우리 어라친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5글자로 해주세요.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막 어라친 친구들이 막 크게 슬픈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남들에게 뭐 비난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막 절망하거나 이런 일이 아직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계속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인생이 기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건 지나가는 일이다. 이건 지나가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일 하루 한 가지라도 즐거운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즐겁게 사는 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즐겁게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내가 싫은데 내가 너무 못나고 바보 같은데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새 막 스마트폰 이런 거는 몇 시간을 들어도 즐거운 일이 절대 안 생겨요. 남들이 즐거운 거 우리가 보는 것 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일 하나씩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어라친들에게도 되게 좋은 말이지만, 선생님 저한테도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네. 즐겁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준 리코더 연주입니다. 허수아비 아저씨. 선생님, 이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이 노래 우리 많이 그죠? 많이 불렀던 불렀죠. 동요죠. 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저도 방송 준비하느라고 듣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사 진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죠.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 호수아비 아저씨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뒤에가 짹짹짹짹짹 아이 무서워 새들이 달아납니다. 이게서 딱 찾아보니까 저도 옛날에 불렀던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안 불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나이는 안 불렀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부르는 걸 많이 보셨어요? 봤어요. 리코더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리코더 저도 막 이 노래 부르던 시절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아.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종혁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달마시안. 나는 달마시안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달마시안은 성격이 안 좋기로 유명하지만 나는 잘 키울 자신이 있다. 디즈니 영화 101마리의 달마시안을 보면 너무 귀엽고 특히 몸에 있는 점박이가 매력 포인트라고 느껴진다. 내가 본 영화 중 가장 인생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털이 많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쉽고 산책을 좋아해서 나랑도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눈이 크고 귀가 크고 점박이가 커서 매력이 많다. 특히 마른 체형과 빨리 달리기 좋은 체력.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 달마시안 영화 생각나네요. 정말. 그죠? 만화 영화를 보셨어요? 그럼요. 만화 영화. 당연히 만화 영화를 봤죠. 근데 너무 보니까 지금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키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여러 종류 중에서 달마시안이 매력적이다. 점이 매력적이다. 조사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찾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아파트면 좀 키우기가 힘들겠네요. 얘가 달마시안 좀 커서, 크니까, 네. 크기도 하고. 아, 저는 여기서 성격이 안 좋기로 유명하지만 나는 잘 키울 자신이 있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네. 혹시 달마시안을 만나게 된다면, 혹은 키우게 된다면 또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어라친들의 지식의 샘을 채워주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세모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맹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을 맹물이라고 합니다. 맹물은 맹과 물이 합쳐진 말인데, 맹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이라는 뜻의 접두사 맨에서 온 말입니다. 곧 맨손, 맨몸, 맨땅의 맨과 같은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끼지 않은 손, 맨손,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 맨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 맨몸, 반찬이 없는 밥, 맨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 주먹, 맨주먹, 아무것도 입거나 걸치지 않아서 훤히 드러난 살, 맨살 등도 맨이라는 접두사가 쓰인 말입니다. 맹물은 맨의 니은이 이응으로 변한 말입니다. 싱겁고 별 맛이 없는 국을 맹탕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맹물이나 맹탕은 하는 짓이 야무지지 못하고 싱거운 사람 또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지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맹탕이다 하고 말이죠. 민소매, 민머리의 민도 맨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로 추정합니다. 소매가 없는 윗옷을 가리키는 민소매, 머리털이 없는 머리를 가리키는 민머리의 민은 빠지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없는 산을 가리키는 민둥산도 민산에서 온 말이지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가리키는 민낯, 꽃이 없는 식물을 가리키는 민꽃, 청동기 시대에 사용한 아무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의 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물의 맹이나 맨발의 맨이나 민머리의 민이나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로 명사 앞에 붙어 섞이지 않다, 비어 있다, 없다, 였다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강조하거나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도 쓰이고요.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할 때 맨입으로 라고 대답한다면 여기서 맨입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입이 아니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지요. 와. 맨 땅에 헤딩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저는 옛날에 정말 민무늬토기의 민이 무슨 문인 줄 알았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그랬구나. 공부하면서는 알았지. 민무늬는 무슨 무늬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늬가 없는 토기라는 걸.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외우기 좀 쉬웠을 텐데. 글쎄 안 말이에요. 그랬으면. 근데 우리 민소매는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네, 민소매도 그 민둥산도 그 민이 다 같은 뜻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었네요. 그렇죠. 예. 민무늬 토기는 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냥 무늬 없는 토기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무늬 없는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네. 민문이라는 말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민이 한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한자니까 그걸 한자에서 바꿔줬다. 이거를 풀어서 무늬 없는 그래서 이게 민하고 맹하고 맨하고를 같은 뿌리가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나니 같은 뿌리가 있는 단어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접두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단어의 앞부분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네, 이제 그쵸. 나타내주는 그런 그러니까 뭐 대문도 앞에 쪽자를 대면 쪽대
도레몬 네네네,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식으로. 예쁜 뭐, 말들이 많아요. 예,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네. 이렇게 아름다운 말. 네, 이어서 솜씨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이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부릅니다. 왜요? 왜 못생긴 사람은 놀림받아야 하나요? 왜 뚱뚱한 사람은 춤을 추지 못하나요? 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없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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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속 내 모습 내 눈에는 제일로 예쁜데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아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와, 오. 너무 좋네요, 노래가. 네, 여기 가사가 왜 못생긴 사람은 놀림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듣자마자 마음이 쿵 하는 쿵 기분이 했어요. 들었어요. 예. 근데 우리 이 최승현 기자가 요 노래랑 같이 보내줬는데 캠프로 매년 가는 산무국 자연예술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다 같이 부르는 노래인가 봐요. 너무 네. 좋아요.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캠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못생긴 아이 놀림받는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놀릴 수는 없지. 그럼요. 굉장히 평화로운 그렇죠. 그리고 서로 아끼는 캠프가 될 예. 것 같고 또 이 노래를 저희들한테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런 노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어린 시절에 궁금해지는데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선생님 또 태백이 고향이시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호랑이와의 만남 이런 것도 기대되고 그러는데 매일매일이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때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오늘은 누구랑 뭐 하고 놀지? 이게 모든 고민이 전부였어요. 정말로 매일매일 새로운 놀이를 찾아서 온 산과 온 개울과 네. 온 이 뭐지 논밭이 다 놀이터였으니까 네. 정말 노는 거 너무 즐거워요. 노는 거 정말 벌써 행복해지셨어, 선생님.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뭐 과자가 있거나 아이스크림이 네.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네. 밥은 엄마가 해주지만 네. 간식은 자발적으로 구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여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어떤 거? 봄에. 봄에는 일단 찔레순을 꺾어 먹습니다. 아. 그다음에 보리수 나무 가서 따 먹고 그 빨간 열매. 네. 네. 그리고 진달래를 따서 먹으러 네. 가고 막 여름 되면은 저희 이모네 집 뒤에 있는 막 온갖 과일나무 다 네. 있었거든요. 막 자두에서부터 복숭아에서부터 사과에서 그냥 따서 그냥 먹으면 따서 되는- 먹으면 되는 거 따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선한 네. 디저트를 매일 먹었고 네. 또 가을 되면 진짜 또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가을 되면 밤. 그쵸, 뭐, 저희 시골은, 그러니까 논이 많지 않고, 네. 대부분 작곡을 많이 심었거든요. 예. 특히 콩, 감자, 옥수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수가 끝나면, 네. 이것들이 땅에 떨어져요. 네네. 땅에 떨어지면 그거를, 네. 애들이 다 가요. 네.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네. 구워 먹는데, 우와. 어떻게 구워 먹느냐. 네. 돌로, 네. 아궁이를 만들어요. 오. 돌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화덕처럼 이렇게 예, 만든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래를 개울가에 예. 모래를 네. 파고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네네. 만들고 위에다 큰 널판을 네네. 놓고 그 위에는 감자 이런 걸 올리고 밑에 예. 그 모래를 엎어요. 불씨가 남아 있는 네네. 상태에서 그걸 붙이면 콩이
이거요. 타작타작 아, 소리를 세상에. 내면서 그거 주워 먹는 재미와 아. 아주 온갖 먹을 것들이 다 있었고 겨울에는 네. 토끼 몰이도 하고. 어머, 그럼 토끼를 잡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못 잡으니까 네. 이제 동네 오빠들이 네. 개울 그 산등성이 밑에서 대기를 하고 네. 저희 어린애들은 네. 올라가 가지고 네. 모으는 거예요. 아. 토끼가 네. 내려갈지 잘 못하죠.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도 앞발이 어머. 짧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려가는 속도가 예, 굉장히 느려요. 예. 그래서 막 몰고 한쪽으로 몰면 얘네들이 놀라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럼 밑에 기다렸던 오빠들이 토끼를. 정말 토끼띠인데 토끼를 잡아먹었어. 식용이었나요? 아, 그럼요. 토끼 잡아먹는 거지. 아, 저는 그냥 예쁘다 하고 돌려보낼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토끼도 집토끼가 있고 산토끼가 네.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산토끼가 더 맛있어요. 왜?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토끼 못 드셔서 치킨 드시는 걸로 아, 알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토끼를 많이 있으면 저 토끼 먹었을 텐데. 저는 태백에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얼마 전에 처음 가봤는데요. 봤어요. 산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강원도와 타 지역을 구별하는 방법이 네. 딱 하나 있어요. 예. 기차를 타고 가면서 네. 산이 네. 멀리 있으면 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예요. 네네네. 근데 산 사이로 기차 가면 강원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산이 나한테 쏟아지는 맞아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산모습. 와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사셨던 분 계셨네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태백산 꼭대기까지? 산골 소녀여서 산도 산 잘 엄청 잘 탑니다. 거의 네. 제가 삐삐 롱스타킹 뭐까지 근데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죽기 전에 우리나라 이 산은 꼭 가봐야 된다 하는 산 딱 한 군데. 태백산이죠. 태백산. 아, 그렇군요. 당연히 태백산이죠. 이제 갈등이 없으셔. 네, 사시사철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이름은 엄청 험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느낌이 그렇게 험하지 않고 네. 웬만큼 산을 탄다 반드시 가야 되는 산이 태백산. 여러분은 태백에 꼭 가셔야 돼요, 여름에. 왜냐하면 태백에서 바로 가면 삼척이에요. 바닷가예요. 네. 몇 시간 안 가. 자가용으로 가면 한 1시간 네네. 이내예요. 네네. 그래서 낮에는 네.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네. 뭐 그러고 저녁에는 네. 태백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태백이 선선해서. 10도, 17도 이내로 이렇게 떨어져요. 온도가 오. 밤에 온도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모기를 네. 강릉 가서 처음 봤잖아요. 거기는 모기가 없어요. 어머, 추워서 없는 거예요? 모기가 살 수가 없어. 어머. 네.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선풍기도 저희는 인테리어용으로 샀지 그걸 여름에 틀려고 사지 않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오, 네. 그럼 여러분들 내년 여름 휴가지 네, 태백으로 태백으로 가시면 다녀오시기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이어서 솜씨자랑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이세음 어린이가 직접 녹음해서 보내줬어요. 바다 이세은 바다는 정말 멋진 곳이다. 바다는 철렁철렁, 바람은 훨훨, 모래는 사끌사끌, 정말 자연인 곳이다. 바다가 많은 도움이 된다. 나는 하늘에 떠오르는 것 같다. 정말로 좋은 곳이다. 와, 오, 선생님 파도 소리 들으셨어요? 네. 배경으로 들어간 거? 아니 바다에서 녹음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 너무 신기했고 저는 모래는 사끌사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사끌사끌이라는 단어 완전 우리 이세음 어린이가 만든 단어잖아요. 맞는 단어네 정말. 예. 시끌시끌 이런 걸 많이 들어도 그죠? 네, 근데 사끌사끌이 왠지 그런 느낌이 네, 날 느낌이 것 같아요. 들죠. 네,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발을 밟고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모래성 맞아요. 쌓으면서 놀 때도 그렇고 그래서 까끌까끌하면서도 사끌사끌한 그런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낭낭하게 녹음을 해주니까 좋네요. 네, 정말 네.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보여요.
네,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어서 고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선생님 들어보시고 이 고민에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민 상담 해주실 분. 제가 부끄럽게도 4학년이나 됐는데 혼자 못 자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 친구들은 다 혼자 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자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자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젠 아빠께서 혼자 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중간에 깨도 엄마 아빠에게 오는 걸 막으셨어요. 힝. 저는 중간에 깨서 책을 몰래 읽거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어요. 책을 읽다가도 무서워서 계속 이불로 들어갔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결단하신 듯 했어요. 저를 혼자 재우기로요. 그러곤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 없어서 아주 잘 잤어. 라고요. 저는 중간에 깨고 또 깨고 진짜 못 잤는데 엄마 아빠가 잘 주무시기를 바라지만 저도 잘 자길 원해요. 모두 다 같이 잘 자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끄럽게 계속 엄마 아빠랑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 아빠 방에 제 매트리스를 깔아서 잤었는데 하지만 매트리스도 아빠가 옮겨주시는 거라 그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 언니랑 같이 자지도 못해요. 밤에 깨서 엄마 아빠 방 앞을 서성이며 우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방에는 못 들어가겠고 정말 울고 싶어요. 하지만 참아야 하죠. 아, 진짜 스트레스 쌓여요. 그리고 제가 손톱도 뜯거든요. 부끄럽게도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제가 손톱 뜯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서도 저를 혼자 자게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밤에 중간에 깨서 무서워서 손톱을 뜯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톱을 뜯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뜯게 돼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요. 혹시 혼자 자는 비법 없나요? 아니면 중간에 깨지 않고 꿀잠 자는 방법은요? 아, 그리고 손톱 안 뜯기 위한 비법도 필요해요. 알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전해지네요. 네, 밤이면 어떻게 혼자 자나 걱정되고 혼자 자서 무서워서 손톱을 뜯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걱정되고 그러는데 일단 골아 떨어지게 골아 떨어지게 자려면 네. 몸이 피곤해야 돼. 아, 몸이 피곤해야 된다. 몸이 피곤해야 돼. 네. 몸이 피곤하면 무섭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네. 정말 몸이 아플 정도로 노는 거예요. 몸으로 논다. 네네. 놀아요. 놀고 난 다음에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숙면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고 혼자 자본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엔 힘이 생긴다. 네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한 번, 오늘 내가 일을 벌이겠다. 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네. 하루 종일 뛰어놀아. 운동장을 돌고 네네. 아파트를 돌고 축구도 한 번 차고 이 네. 친구 줄넘기도 한 네. 1000번 정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밥 먹을 힘도 없을 정도까지 놀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때는 저절로 골아 갈 떨어질 거예요. 거야. 네. 자기 방으로 막 기어서 가가지고 아마 깨지 않고 네, 네. 푹 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네. 몸도 너무 개운할 거고 혼자 잤군라 하면서 네. 자신감과 네, 자신감. 자존감도 막 네. 생기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야 같이 자자 이래도 싫다고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 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 손톱 물어뜯는 것도 그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거 손톱 물었던 여기에다가 약을 바르든가 아주 쓴 약. 쓴 약. 네. 정신없 이거 먹으면 거의 뭐 화들짝 깰 정도의 네네네. 쓴 약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면 잠결에 혹시 씹었다 하더라도 너무 놀래서 어머, 하고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 이건 한 두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 손톱 묻는 거는 그렇게 하면 저는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험에서 내가 이겼다라든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라고 네. 하면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어라친 친구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네. 오늘 이번 주 일요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래. 한 번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한 번이 한 번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네. 한 번을 용기 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하고 한 번 용기 내서 해본 다음에 어땠는지 또 우리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윤혜숙 선생님의 낭독 들어볼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작품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요. 기적을 불러온 타자기라는 네. 동화책이에요. 네네네. 그림 동화책이에요. 네. 원래 이 책은 네네. 제 이야기가 한 50%가 50%가 많이 50% 들어갔네요. 이상 네. 거의 자전적인 네. 제가 어떻게 동화 작가가 됐는지가 여기 다 들어나 있고요. 그냥 네. 주인공 이름이 자라는 이름이 아주머니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주머니 이야기니까 뭐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복자 아주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난한 시골, 그러니까 제 태백이 여기가 네. 태백입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태어나서 타이피스트가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타이피스트가 꿈인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다리를 저는 네. 소아마비를 앓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 서울로 올라와서 네. 그 당시에 7, 80년대에 봉제 공장에서 네. 일을 하게 돼요. 네. 여공으로.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식자집이라고 해서 책을 만드는 원고를 쳐주는 집에 가서 타이피스트의 꿈을 네네.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가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저처럼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타이핑 봉사를 제가 10년을 했거든요. 맞아. 쌤 그거 하셨죠. 맞아. 네. 예.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그때 그 이야기인데 네. 어느 날 그 찬민이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이제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쳐주는 거 타이핑 쳐주는 거 말고도 동화를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은 동화 작가까지 되는 이야기예요. 와. 여러분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네. 좋겠다. 꿈을 잃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어느 부분 낭독 네, 해주고 마지막 네. 부분 읽겠습니다. 여기 약간 주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동화 작가가 된 후 복자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다는 건 기쁜 일이야. 가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야. 어쩌면 기적은 오래전부터 복자 씨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첫 번째 기적은 복자 씨가 공장 언니들 대신 사진 식자집에 가게 된 일이었죠. 그곳에서 어린 날의 꿈이었던 진짜 타이피스트가 되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인쇄소 부장님의 말만 듣고 회사로 왔더라면 복자 씨는 지금 또 미싱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무엇보다 인기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두 번째 기적은 도서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을 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타이핑 봉사 때문에 1000권이 넘는 동화책을 읽게 되었지요. 다른 봉사자들처럼 도서관 사서가 권하는 책만 타이핑했더라면 동화책을 읽으면서 맛보았던 기쁨을 알지 못했을 테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줍고 힘들어도 가끔은 용기를 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찬민이와의 만남이지요. 찬민이가 파일 안에 숨겨져 있던 복자 씨의 동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복자 씨는 동화를 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기적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 아주 느리게 복자 씨에게 왔지만 조용하고 수줍은 복자 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건지도 몰라요. 인기 씨, 도서관 사서, 찬민이와 승희, 동화책 작가들과 어린 독자들, 그리고 타자기. 그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으니까요. 복자 씨는 휴대폰을 컴퓨터 앞에 가만히 놓았어요. 이제 복자 씨는 또 한 번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승리 나오는 동화 제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아줌마는 기름 쓰면 안 돼요. 벚꽃 흩날리는 봄날 찬민이에게서 이런 전화가 걸려오기를 말이에요. 오.
근데 선생님 아까 네. 이제 50%는 선생님 얘기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까 이제 시각장애인을 네. 위한 동화 타이핑을 봉사. 10년 이상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잠깐 그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 동화책이 다 나오긴 하지만 네. 제가 책을 좀 많이 네.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고 노는 날 반납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 시각 장애자들을 위한 타이핑 봉사자를 네. 모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타이핑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뭐 1분에 400타 뭐 이런 세상에. 그런 게 정도 네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에게 맞는 봉사. 봉사인 거예요. 제가 타이핑을 한 거를 이 시각 장애인들이 컴퓨터에 꽂고 네. 이렇게 누르면 성우들의 녹음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네네. 왜냐하면 예전처럼 시각 장애인들이 없는 거예요. 선천적인.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암이 걸렸다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네. 당했다 이렇게 해서 후천적 장애가 많은 거예요. 시각 네, 장애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네. 시각 장애인이면 대부분 다 점자를 손으로 쓰는데. 점자를 할 수 있는데 한 뭐 10살 네. 이상이나 뭐 이렇게 돼서 당하면은 이미 손끝에 감각이 느려서 점자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네. 이제 온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핑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을 다니니까 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한 권 치는데 한 네. 달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엄청 남들이 한 권 칠 때 한 2권, 3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각장애 이런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이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아예 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책에 네.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책이 즐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서님에게 물어봤죠. 동화책은 네. 타이핑을 안 어머.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각장애인들이 네. 없기 때문에 안 안 한다. 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화책은 어린아이들도 되게 읽어야 되는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더 좋은 책이고 또 아이들에게 혹시 이런 동화책이 나와 있다는 걸 몰라서 아이들이 그렇죠. 못 읽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네. 막 2~3배씩 네, 하는데. 타이핑을 해오고 더군다나 한자를 제대로 읽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서. 저는 한자를 배운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인 거죠. 좀 가치가 있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읽을 동화책을 어떤 게 읽냐요? 그러는 거였어. 그러면 제가 동화책을 읽어보고 네. 이건 꼭 아이들에게 읽히면 좋겠다라는 동화책을 타이핑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그러라고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네. 동화책 말고는 동화책을 사서 네. 읽는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 뭐 랜드그랜 책이라 예. 이런 것들은 다 그때 세상에. 타이핑 봉사를 하면서 어머. 읽은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었죠. 왜냐면 이 책을 일단 타이핑 할 만한 책인가. 가치가 있나. 네. 아이들에게 꼭 읽혀줄 만한 책인가. 이렇게 네. 돼서 한번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핑하면서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타나 뭐 이렇게 빠뜨린 그렇죠. 부분을 잘 쳤나라고 또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세 번씩 번. 읽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 공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북자 씨도 그렇게 해서 동화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 동화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네. 이런 주인공을 갖다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감각을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동화를 썼고 그 이야기를 이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누군가한테 동화를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 선의에서 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그게 선생님의 삶을 그쵸, 바꾼 그쵸. 거라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저를 동화 작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네요. 동화책이. 맞아요. 예, 그러네요.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단계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보케리니의 미뉴에트였는데요. 너무 연주가 좋네요. 미뉴에트가 춤출 때의 그쵸. 노래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네. 바이올린을 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머. 그 왜냐면 생각까지 하시다니. 왜냐면 현자를 보기 현악기잖아 바이올린이. 와. 이 친구가 만약에 바이올린을 켰는데 막 네. 바이올린 너무 재밌고 매일매일 다른 걸 칠 때마다 더 잘 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계속 쳤으면 좋겠네요. 왠지. 그러게요. 네, 왠지 연주자가 돼도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모당초등학교 김서율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파도 탔던 날. 방학이 조금 남았을 때 엄마, 할머니, 동생과 전 삼척으로 2번째 휴가를 갔어요. 오. 2박 3일로 리조트에 묵고 왔는데 거기에 워터파크와 호텔 투숙객만 사용할 수 있는 비치, 삼척 바다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도착한 날엔 비가 오고 너무 흐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프라이빗 비치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삼척 바다만 걸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 우리가 나가는 날에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비치도 열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프라이빗 비치에 들어갔어요. 사람도 많고 너무 더운데도 물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날아갈 듯한 거예요. 또 여기에 장점이 모래도 부드럽고 바다로 몇 미터 안으로 들어가도 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반한 게 파도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것도 높지 않고 적당해서 동생이랑 1시간 동안 파도를 계속 맞았어요. 파도에 더 가까이 가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서 한 번은 파도에 쓸려간 적도 있었어요. 정말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엄마가 계속 불러도 나오지 않아 1시간을 있었던 거고요. 전 여름에 가장 재밌었던 일을 뽑으라면 이걸 뽑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름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사연 보내줬어요. 지금 삼척 반가워하고 계세요. 네, 삼척도 반갑고요. 네. 파도 이름은 동해잖아요, 동해. 네, 그렇죠. 파도는 동해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가 갔던 데가 저 어딘지 알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추암 해변 있고 거기 굉장히 유명한 비치 리조트가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 가면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비치. 그렇구나. 예. 나중에 꼭 한번 가시면 좋고 이 워터파크는 되게 유명해요. 이 워터파크가 네. 여기 삼척에 있는 워터파크.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파도라는 게 너무 세면 무섭고 너무 약하면 시시하고 그런데 아주 적당한 파도랑 놀았나 봐요. 부럽네요. 네. 오늘 우리 윤혜수 선생님이랑 네. 엄청 즐거운 벌써 시간 끝났나요? 네, 아유, 벌써 뭐, 끝났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게요. 너무 별로 안 빨리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마치 옆에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어라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네. 제가 만사를 자치고 와. 달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추석도 지났고요. 그죠? 네. 이제 어쩌면 학교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네. 있을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거의 70% 이상씩 다 백신을 맞았다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가을입니다, 가을. 네. 많이 놀아야 돼요, 가을에는. 네. 그러면서 틈틈이 책도 읽고. 네. 네.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나게 놀고 시간 남으면 책도 읽고 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어린이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꿈이랑 문이랑 너무 더워 엄청 더워. 자꾸만 움직이니까 더 덥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래도 시원해. 가만히 있어도 더워.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아참, 문희야, 바람이 귀엽게 부는 게 뭐게? 바람이 귀엽게 분다고? 살랑살랑? 그것도 귀엽긴 하네. 바람이 귀엽게 불면
분당이야. 분당? 바람이 분당. 어때? 귀엽지? 나처럼. 뭐냐? 떡은 떡인데 입방아를 찧어 만든 떡은 입떡? 방아떡? 정답은 쑥떡쑥떡. 아, 쑥떡쑥떡. 말 되네. 근데 입방아가 뭐야? 떡을 만들 때 떡방아를 찢잖아. 그거에 비유한 거야. 떡방아를 찢듯 이러쿵 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린다는 거지. 아하. 근데 곰이야, 사실 쑥떡쑥떡은 떡이 아니야. 왜? 떡이 아니라 덕이야. 쑥떡쑥떡이 아니라 쑥떡쑥떡이 맞아. 쑥떡은 진짜 쑥으로 만든 떡이고 입방아를 찢는 것은 쑥떡쑥떡이야. 오늘도 입가에 웃음 짓게 하는 고미문이었어요.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히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